자, 이번 시간은 툴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금요일 날 잡았죠. 그래서 하한가를 갔는데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계속 뭐 강조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장중에도 좀 이상하다. 악재가 있나 계속 그랬죠. 근데 장 끝날 때까지 툴젠에서는 공식 입장을 놓진 않았고 그 종토방, 종목 토론방, 네이버 이런 데서 찌라시가 돌았어요. 근데 그 글이 삭제되고 오전에 하락을 계속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내부 세력이 있었다죠. 그렇죠? 세력이 있었고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보다 더 이제 빠르게 물량을 던졌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제가 주말 사이에 자료도 찾고 막 공부를 해봤어요. 물론 만약에 이 영상을 주식효자 채널에 안 올리고 그 잠재 주식에 올릴 건데요. 혹시라도 툴젠 주주분들이 보시고 아마 내용 거의 맞을 거예요.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자,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이따가 차트 한번 다 설명하고 그러고 마감할 겁니다. 자, 뭐가 되게 많죠? 근데 진짜 간단해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쉬워요. 쉽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 자, 일단 제가 이번에 툴젠을 이제 매매를 하면서 헷갈렸던 거, 물론 이런 내용을 다 모르고 들어갔어요. 모르고 들어갔고 왜 이렇게 강하지? 계속 그랬었죠. 근데 툴젠이 이번에 상한가를 갔을 때 이유가 이거였어요. 한독 제넥신 툴젠 항암치료제 공동 개발 소식의 강세. 근데 이거는 증권가에서 몰라서 이렇게 써놨답니다. 증권가에서는 상한가를 가면은 항상 이유를 무조건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 나왔어. 이것 때문에 상한가를 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헷갈렸어요. 이번에 그 자료 찾을 때. 아니 이게 왜 이게 그렇게 강한 그 재료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툴젠은 이번에 그 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보면요. 툴젠의 최대 주주가 제넥신이에요. 제넥신의 최대 주주가 한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예요? 다 그냥 짜고 치는 거죠. 짜고 치는 게 아니라 뭐 공동 연구 개발 협약식이라고 하는데 뭐 어차피 다 자기네 회사끼리 뭐 하는 건데 뭐 이런 협약식을 할 필요가 있나? 그치? 굳이 이런 거를 붙일 필요가 있었냐 이거야. 이걸로 개인들은 이런 이유로 상한가를 보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나처럼 이 툴젠을 파보지 않은 그냥 개인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세력의 의도예요. 의도였고 우리는 여기에 한눈이 팔려서 결국 중요한 걸 보지 못했다. 저처럼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의도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악질이었던 거죠. 나쁜 놈들이죠. 이런 거 보내놓고 개인들 위에서 물량 사게 하고 먼저 이번에 악재가 나왔을 때 누구보다 먼저 물량을 던지느라 바빴죠. 근데 세력도 이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던졌는지 모르겠어. 사실 이거를 알면 알수록 툴젠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저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스윙 투자를 하면은 절대 안 질 것 같아. 스윙으로 하면. 근데 단타를 하기에는 조금 얘는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일단 일정이 제일 먼저 다가오는 일정이 5월 7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으로는 괜찮지만 단타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요거 이따가 차트 설명은 맨 나중에 하고 일단 여러분들 이 내용부터 알아야겠죠. 아무튼 요 내용 때문에 상한가를 간 게 아니고요. 이번에 자 크리스토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 치료제예요. 이 기술이 있는데 자 크게는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회사가 툴젠, 한국의 툴젠이랑 CVC 그룹, 브루드 연구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툴젠이 저는 잡주인 줄 알았는데 좋은 기업이더라고요. 일단 서울대에서 서울대 그 김진수 교수님께서 이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뭐 회사가 넘어갔죠. 지금 뭐 2대 주주인가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아무튼 2대 주주도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임원으로 계실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툴젠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업체가 있어요. 이 유전자 가위를 이제 요걸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제약사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툴젠이 일단 미국에서 지금 시니어 파티 이 그 특허 기술로 그러니까 제일 윗단계의 그 고지를 선점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특허를 내려고 그 유전자 가위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거나 그러면 일단 제일 유리한 겁니다. 그 로열티나 이런 거를 받을 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특허를 등록을 해서 특허청에서 그래 1등 2등 뭐 이렇게 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1등인 상황입니다. 툴젠이 1등 시니어 파티로 1등이고 얘네 둘이 지금 2등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셋이 경쟁을 했었어요. 그죠? 경쟁을 했었는데 툴젠이 여기서 1등을 한 거고 이 그 특허를 낸 시기를 보면은 툴젠은 10월 23일 그리고 CVC 그룹은
13년, 그러니까 12년 10월 13일, 13년 1월, 브로드 연구소는 12년 12월 12일. 그러니까 브로드 연구소가 2등, 그리고 3등 이렇게인데 사실 이거는 1등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후발주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이 유전자 가위 치료제는 조금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기술이라서 누가 먼저 뭐 이걸로 사용을 해서 했는지 아직 모른대요. 그래서 특허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했던 게 툴젠이었다는 거죠. 미국에. 그러니까 툴젠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전 세계 1위가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장도 가장 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원래는 1등인데 지금 얘네가 특허가 다 지금 기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먼저 쓰고 있었어.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쓰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의를 제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심사가 열렸었는데 그쪽에서는 툴젠의 손을 들어줬던 거죠. 근데 얘네가 굴하지 않고 한 번 더 그거를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거 다시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1등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일단 1등은 냅두고 2등끼리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된 거고. 자, 이 유전자 가위를 가장 유명하게 이제 만들었던 게 뭐냐면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이 CBC 저쪽 그룹에 독일 어떤 교수님께서 이걸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어서 여기 보시면은 다 지금 이거를 여기만 본 게 아니고 다 제가 조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샤르팡티에 교수 이분일 거예요 아마. 에마뉴엘 샤르팡티 여기 교수와 제니퍼 다우니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공동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유명해졌다는 건데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왜 1등이 아니냐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근데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는 이 유전자 가위라는 이런 재료 안에서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가 있답니다. 근데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는 이 원핵 세포에 대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쪽에 적용이 될 수가 없대요. 왜냐? 얘는 단순한 애고 얘는 더 복잡한 애예요. 근데 노벨 화학상을 이걸로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네들 2등끼리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면은 여기가 좀 더 우세를 해지겠죠. 근데 우리 툴젠이나 브루드 연구소는 진핵 세포에 대해서 이제 요 크리스토퍼 캐스9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고 여기는 원핵 세포였다. 그랬기 때문에 더 복잡한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얘네가 더 후발주자인 거고 얘네 둘이 이번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심사가 5월 7일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의 승자랑 이제 다시 한번 붙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1등이고 2등끼리 싸워서 여기 승자랑 우리랑 툴젠이랑 맞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떤 이제 일이 있냐면 이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가 뭐 재판을 해도 만약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11C 그룹 중에 요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버텍스라는 업체였습니다. 여기 밑에 있죠. 11C 그룹 거니까 여기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회사, 미국의 버텍스라고 있었고 얘네랑 크리스토퍼 테라퓨틱스가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카스갭이라는 요런 이제 약을 만들어요. 요거를 유전자 치료제 이런 거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엑사셀이라고도 하거든요. 카스갭이. 근데 요거를 에디타스 메디슨한테 돈을 주고 사옵니다. 로열티를 지급을 했어요. 얘네가. 에디타스 메디슨은 어디냐? 브로드 연구소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버텍스 얘네가 CBC 기술을 사용하는 얘네가 브로드 연구소의 기술을 사용하는 에디타스 메디슨한테 로열티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때 뉴스가 뭐라고 나왔냐면 사실상 합의된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쵸?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툴젠도 돈을 받아야겠죠? 왜냐? 1등에 있잖아요. 그쵸? 사실 얘네가 3등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 노벨 화학상은 받았지만 그건 원핵 세포에 대한 그거였고 가장 늦게 특허를 등록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가 2등한테 돈을 주고 로열티를 지급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1,300억 원이었대. 그래서 툴젠과 더 높은 금액을 협상을 진행 예정 중이었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300억이야. 3등에서 2등까지가. 그러면 3등에서 1등은 얼마를 더 줘야 돼?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줘야 되죠. 근데 툴젠이 이제 바이오 기업은 다 똑같겠지만 우리 뭐 지금 최근 HLB 이런 애들도 이제 강하고 그쵸? 간암 치료제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런 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적자가 지속된단 말이에요.
1300억이라는 저런 금액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작년 툴젠 영업이익이 50억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금액이 들어온다? 엄청나게 호재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 때문에 이제 툴젠이 굉장히 강했던 거고, 작년부터 이제 돈이 여기서 이제 크게 들어올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요게 계약을 하고 나서 영국에서 시판을 허가했어요. 23년 11월 7일.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엑사셀, 카스커비, 엑사셀 영국 승인. 근데 한 달 뒤에 FDA도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거예요, 툴젠이. 요 시기, 작년. 그리고 최근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이번에 올랐는데, 이번에 오른 거는, 자, 보시면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이 돈 받으려고 이번에 툴젠이 오른 게 아니고, 캐스 RNP라는 요 기술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요게 특허가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었고, 자, 그러면 요거까지 이제 특허가 완료가 됐으면 툴젠은 완전체였어요, 거의. 그럼 앞으로 진짜 엄청나게 요것만 해결되면 얘네 둘이 하고 여기서 어떻게 되던지 이것만 해결되면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할 뻔했지. 근데 특허 완료를 미국 특허청에서 너네 지금 얘네랑 저촉 심사 중이잖아. 아니지, 보류 이렇게 한 거야. 이래서 하한가를 간 겁니다. 자, 근데 이 캐스 RMP가 또 뭐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캐스 9의 이제 핵심 기술이에요. 핵심 기술. 그러니까 이 캐스 RMP가 그 카스 개비에도 이제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특허를 아직 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툴젠이 이거 나중에 누가 특허 기술에 대해서 침해, 뭐 방해를 놓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먼저 놓은 거예요. 이번에 그 툴젠이 작년부터 이거를 이제 특허를 등록해놨고, 이게 이제 이번에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저번 주부터 상한가 2번 가고 엄청나게 이제 세게 갔던 이유가 다 요거 때문이었어요. 캐스 RMP, 캐스 9의 핵심 기술, 요거 때문이었어. 근데 이게 미국 특허청에서 보류를 놓으면서 이번에 이제 하한가가 나왔던 거죠. 하한가는 좀 심하긴 해요. 왜냐면, 자, 근데 아직 여기서 이제 보류를 놨던 이유가, 얘네 둘이 지금 붙고 있고, 이 저촉심사 여기서 또 1등, 여기랑 붙어야 되잖아요, 1등이랑. 선생님, 근데 여기 밑에서, 얘네 둘이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합의된 거 아니었나요? 라고 할 수 있어. 그쵸? 그럼 이거에 대해서, RMP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거대로 나중에 이게 특허가 되면 따로 받을 수 있던 거였고요. 뭐 얘네들이랑 저촉심사에서 2등이랑 또 한 번 붙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됐다면 이런 1300억 이상의 돈이 아마 이번에 들어왔을 거예요, 툴젠에. 협상을 하면서. 요거는 이거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저촉심사는 저촉심사대로 진행이 계속 되고 있으면서 이런 돈이 먼저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카스카비, 요게 이제 지금 팔아야 되는데 저촉심사 하는 동안 팔 수가 없잖아요. 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저촉 심사 끝나기 전까지 얘네들은 어쨌든 여기에 이런 로열티를 지불해야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이제 붙는 게 5월 7일 2등 가리는 대결이라고 했죠. 근데 왜 브로드 승리 시 유리하다고 했을까요? 아까 처음에 얘네들은 진핵세포라고 했죠. CVC 그룹은 원핵세포라고 했죠. 근데 브로드 연구소가 진핵세포로 연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브로드 연구소가 이길 시에는 당연히 툴젠한테는 더 유리한 겁니다. 얘네 둘이 붙어도 어차피 얘네가 더 빨라서 이길 가능성이 75%나 이상이래요. 보통 시니어 파티가 이렇게 붙을 경우 이길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물론 여기가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약간 변수가 생기죠. 왜냐? 원핵세포로 진핵세포를 뭐 다 아우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아마 브로드 연구소가 좀 이길 확률이 지금 높다고 쳐지고 있거든요. 이 두 명 대결에서도. 그래서 아무튼 이것만 나와도 5월 7일 날, 뭐 브로드 연구소 승리 5월 7일, 이것만 나와도 아마 툴젠은 5월 7일에는 아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툴젠에서는 이 RMP 특허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주말 사이에. 당연히 모르죠. 이게 이제 툴젠 홈페이지인데, 자, 여기 주주님께 드리는 걸 2024년 3월 20일 미국 특허청은 당사가 진행 중인 특허 출원에 대한 특허 허여 통지서를 발행하였으나 다음날 21일자로 특허 허여를 철회해야 했대요. 철회 사유는 현재 진행 중인 크리스토퍼 캐스9 원천 특허 관련 저촉 심사로 밝히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해당 특허가 조속히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이슈 때문에 크리스토퍼 캐스9 요 이슈 때문에 요게 이제 특허 1이죠. 이게 특허 2고. 근데 특허 2는 사실 여기 2에 이제 1에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RMP 이게 보류가 되었다.
이거입니다. 쉽지 않나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셨을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등, 지금 얘네 2등 대결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5월 7일 2등이 나오고요. 브로드 연구소가 이길 시에 얘네랑 이렇게 붙게 되는 거고, 같은 진핵 세포를 연구하는 이런 회사라서 툴젠이 훨씬 더 유리할 경우가 높다. 그쵸? 그리고 이 캐스 RMP, 요게 이번에 특허가 완료됐다면, 됐다면, 여기, 카스게비, 이쪽에서 버텍스, 그리고 크리스퍼 테라피루스, 여기서 1300억 이상의 돈이, 로열티가 이쪽으로 지불될 뻔했다. 이거죠. 근데, 지불되기 전에 요 RMP에 대한 요런 게 이제 거부가 난 거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 핵심 기술은 아마 툴젠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시기만 좀 지연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에 악재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악재가 아니고 지금 특허가 완료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 저촉 심사 끝나면 이거는 바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RMP는. 뭐 얘네가 지건 이기건 어쨌든 RMP는 특허가 완료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만 늦춰졌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런 기술이고, 그리고 이것도 있겠죠. 또 하나 시나리오는 지금 얘네가 이렇게 2등 가리는 대결 저촉 심사 중에 얘네가 여기서 로열티를 지급을 했죠. 요거 얘네가 이쪽으로, 그쵸? 로열티를 지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심사가 다 끝나기 전에 합의를 할 수 있어요. 합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래요. 심사하는 도중에. 근데 얘네로서는 좀 억울하지.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는데, 그쵸? 그리고 이 카스게비 이것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 수 없으니 일단 로열티를 여기다 지불했던 겁니다. 그리고 툴젠과 더 높은 금액의 이제 협상이 진행 예정 중이었던 거고. 요거 됐으면은 아마 뭐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았나. 아무튼 요것도 보류된 거지. 좀 시기가 늦춰진 거지. 저거 불발된 건 아니죠. 계약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볼 건데 내용은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제가 잘 설명했겠죠? 자, 차트는 그래서 툴젠이 다 상승했을 때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때가 첫 저촉 심사였어요. 첫 저촉 심사였을 텐데 이게 2020년 12월. 2020년 12월이고 이때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기 전입니다. 코넥스에 있을 때고요. 이때는. 그리고 코스닥 상장한 게 여기. 코넥스에서 코스닥 상장이 여기 2021년 12월 10일 이때부터 이제 이때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이 거의 안 터졌어요. 사실상 이번에가 거래대금 가장 많이 터졌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얘네는 이번이 신고가나 마찬가지야. 코넥스 저 정권은 사실 뭐 중소기업, 코스닥보다 더 잡주인 이런 종목들, 뭐 벤처기업 뭐 이런 데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차트를 안 봐도 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 코스닥 이 상장한 이후에 이런 거래대금이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이때는 이제 그 제가 다 다르게 적어놨죠. 카스게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카스게비가 이제 이때 영국에서 승인이 났을 때고,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카스게비가 미국 FDA에서 이제 승인이 됐을 때 이렇게 올랐다가 이번에 그 RMP 기술로 더 많이 올랐다가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좀 과해. 이번에 내려온 게 좀 과하고 5월 7일 날까지 갖고 있으면 사실 이런 바이오 테마는 저런 결과 나오기 전에 어때요? 기대감에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HLB가 그 레보세라닙이었나? 리보세라닙 요 그 FDA 승인 나기 전에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HLB 애들이. 그렇죠? 이런 게. 근데 이미 여기는 났어. FDA 승인이.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바이오는 유전자 치료 이런 거보다 간암 치료제. 우리나라 그 가장 세계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간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유전자 치료도 뭐 엄청나게 좋겠지만 더 많이 사용되는 게 뭐 간암 뭐 이런 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HLB가 센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뭐 유전자 치료 혹은 희귀병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재료. 이거는 훨씬 약합니다. 대중적인 재료보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재료여야지만 사람들이 뭐 간암 또 뭐 있어요. 간암이랑 많이 나는 게 뭐가 있죠?
응? 그쵸? 뭐 그런 거. 대중적 재료들이었을 때 훨씬 이, 뭐야, 주가의 힘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전자 치료제는 그래서 HLB보다는 지금 FDA 승인이 아직 안 난 리보세라닙 저거보다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이 툴제는 상한가를 이렇게 두 번이나 가고 하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하한가 갈 만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래서 얘는 스윙으로 하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단타쟁이들한테는 솔직히 좀 고민돼요. 이거를 저는 오래 갖고 가고 싶지 않고 만약에 하는 거는 내일 오전이지 않을까요? 근데 내일 오전도 갭 뜨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때는 약간 투매 물량, 그러니까 세력들도 던졌고 정보를 몰랐는데 누군가 이렇게 큰 물량을 던졌다는 거는 그쵸? 물론 그 나중에는 하한가 갈 때쯤이면 투매 물량이 막 나와요. 개미들. 하한가 갈 것 같으니까 막 던진단 말이야. 근데 이 전에 그 전부터 던졌던 이런 구간에 던졌던 세력들 세력인지는 누군지 모르겠지 뭐 선춤의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런 거. 그리고 여기에는 제넥신 세력도 분명히 들어와져 있습니다. 최대 주고 제넥신은 좀 유명해요. 악질 세력으로. 이거 보세요. 이 차트가 이게 뭐야. 그냥 13만 8천 원서부터 그냥 수직 낙하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누군가는 이번에 선침의 세력이 좀 먼저 던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과하게 좀 투매가 좀 나온 것 같은 느낌은 있고 만약에 떨어진다 해도 이런데 갭 메꾸고 나서 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악재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거에 대한 악재는 있죠. 좀 더 지금 뭐 툴제니 회사 저런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좀 지연된 건 맞는데 시기의 연장으로. 근데 저런 뭐 기술이나 이런 게 뭐 부정을 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이렇게 내려올 때는 사실 기회라고 봐요. 스윙 투자자들한테. 단타 투자자들은 이번에 반등 나오면 바로 나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이거 툴젠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어때요? 나중에 5월 7일이나 이럴 때 그 기대감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5월 7일 오기 전에 아마 4월 말부터 반등 세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눌러 횡보해. 그러면 4월 말까지 한 달 정도는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HLB도 지금 한 달 전이죠. FDA 승인. 이 툴젠도 그때 저촉 심사 2등 대결 하는 애들 한 달 전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큰 이슈예요. 사실 툴젠한테는. 그러니까 4월 중에 좀 세력이 이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물량 이빠이 모은 다음에 그때 보내겠죠.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전 무조건 살아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뭐 합의가 이루어진다. 뭐 CVC랑 브로드랑 합의 이어지고 툴젠이랑도 합의가 이어진다. 그러면 얘는 바로 점상 갑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면 돼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얘에 대한 그때 기사 나오는 거 좀만 봐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2시 반이 넘었는데 막 말이 꼬여. 이거를 전 대본 없이 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말이 꼬였는데 잘 좀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이렇게 이거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상승 시점은 4월 만약에 이번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반등이 안 나온다? 늘어진다? 그러면 4월 중순부터 이제 좀 그런 기대감에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저촉 심사 이슈가 끝나고 나서 뭐 툴젠이 나중에 승자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마 폭발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정고점 그냥 갈 것 같아요. 이런 때는. 지금 바이오 장세고 이럴 때 툴젠이 지금 바이오 장세라서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좀 바이오 장세일 때 그 시기에 맞춰서 툴젠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세력도 알 겁니다. 지금 4월 암약해 있고 5월 저런 HLB, FDA 승인 앞두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툴젠 세력들도 아마 올해 분명히 보낼 거예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면 되겠죠.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툴젠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사들 보시고 막 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거 저거 찾는데 또 바이오는 개별 저런 이슈라서 엄청 어려워요. 뭐 단어들서부터 아무튼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내일부터 또 매매를 잘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